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증시 뜨거운 상승세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주간 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지구촌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 사안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제는 6월 가상투자 수익률 공개입니다. 6월 18일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에서 4.5%입니다. 연준 의장 파월은 관세 전쟁이 초래할 인플레이션과 그 파급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판단하에서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1년 차트인데요. 최근 4.5% 이상까지 올랐다가 조금 떨어지고 있죠. 현재는 4.27%입니다. 지난주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발생했죠. 미국 폭격기가 결국 이란 핵시설을 폭격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정보당국 보고서에 따르면 폭격이 핵 프로그램 지연 수준에 그치는 데 불과한 반면 트럼프는 완전히 파괴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시설 폭격 효과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고 있지만 어쨌건 전쟁은 종결되었습니다. 유가를 보면 중동 위기가 안정화 국면으로 갔다는 걸 볼 수 있죠. 거의 배럴당 75불 가까이 올랐던 가격이 현재 64불 중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S&P 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시행 유예와 미중 무역 갈등 봉합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S&P 500 차트 연초 대비로 현재 거의 5%가량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3% 이상 상승했습니다. S&P 500 전고점이 올해 2월 하순 6140포인트대인데 현재는 6170포인트대로 전고점을 돌파한 상태죠.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코스피는 아직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지난 6월 20일 3년 5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여기 코스피 차트 5년치입니다. 최고 고점이 21년 6월 25일 3300포인트 정도입니다. 현재 6월 20일 기준으로 3021포인트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고점에는 아직 못 미쳤죠. 최근 서울 집값이 6년 9개월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정부는 6억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역대 최강의 규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지난 한 주 2.7%가량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는 약 27%가량 상승했고요. 현재 3055포인트입니다. 금은 최근에 오르다가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2.7%가량 떨어졌고요. 하지만 연초 대비로는 24%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미국의 투자회사 프랭클린 템플턴의 CEO 제니 존슨이 최근 발표한 기고문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금융의 미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너무 느리고 지역적으로 제한적이어서 앞으로는 적합성을 잃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금융의 미래라는 지적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비트코인 회의론자였던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은 가상자산 상표를 출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 디지털 자산의 발행, 거래, 교환, 이체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P 모건도 결국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큰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 17일 드디어 지니어스 법안이 미국 상원을 정식으로 통과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법은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감독하에 비금융권, 심지어는 핀테크 기업까지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제 하원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스테이블 코인 분야 앞으로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죠. 비트코인이 인류 혁신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크게 찬양하고 나섰습니다. 최근까지도 전통금융들은 이 비트코인을 위시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그들의 스탠스를 바꿨죠.
카나다에서 최초의 XRP 현물 ETF가 출시되었습니다. 남미 브라질에서 출시되었는데 이제는 북미에서 출시된 것입니다. 결국 시간 문제지 미국에서도 XRP 현물 ETF가 시장에 등장할 것입니다.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최근 코인베이스 주최 행사 현장에서 비트코인 0.1개라도 보유하라고, 이것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자신의 ETF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통해서 66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전체 비트코인의 3%를 확보한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투자 운용사가 이렇게 비트코인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부분 소유한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이 회사는 최근 23억 달러 비트코인 매입을 본격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승인을 이미 받았습니다. 트럼프 일가도 비트코인 매입에 뛰어든 셈이죠. 비트와이즈 유럽 리서치 히드 안드레 드라고시가 비트코인 관련 데이터를 인용해서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은 전 세계에 121곳에 불과하다고, 현재는 경쟁 아주 초기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경쟁, 그것도 극초기라는 그의 지적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일가가 소유한 사업체에서 스마트폰 및 이동통신 사업에 뛰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모바일을 선보이는데 황금빛을 발하고 있어서 일명 황금폰이라고 불리웁니다. 이용료는 월 47.45달러, 우리 돈으로 약 6만 5천 원가량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기업가 마크 큐바는 트럼프 그룹이 발표한 황금폰에 대해서 수익 모델이 기기 판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수수료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크 큐바는 이 황금폰에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하고 거래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는 지갑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트럼프는 판매 수익이 아니라 지갑으로서 화폐, 거래 수수료, 이걸 노리고 있다는 거죠.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최근 스테이블 코인이 5년 후인 2030년에는 5천조 원 시장으로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니어스법 통과가 이러한 전망을 더욱 현실화할 것이라고 18일 자신의 SNS 플랫폼 X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점점, 그것도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죠. 머스크의 X, 구 트위터죠. 여기에 올해부터 결제, 투자 기능을 본격 도입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를 통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X는 월간 약 6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먼저 미국에서부터 서비스를 시작해서 향후에는 X 브랜드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출시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지코인을 띄운 일론 머스크, X를 전자지갑화하여 뭔가를 하겠죠. 보 하인스 미국 암호화폐 자문위원장이 정부가 비트코인 보유 인프라를 구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을 쓰지 않는 예산 중립적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더 많이 보유하는데 트럼프 정부가 관심을 두고 있다며 정부는 비트코인 매입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소식이 다른 곳을 통해서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 즉 백악관 디지털 자산 정책 부국장이자 국방부 전략자본실 임시국장인 패트릭 윗은 비트코인 정책 서밋 행사에서 전략 비트코인 비축 관련 부처 간 활동 보고서가 곧 공개될 예정이며 이미 일부 매입 조치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알트코인들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는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구체적으로 내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크립토 짜르라고 불리는 백악관 가상자산 및 인공지능 정책 책임자 데이비드 삭스는 7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관련 법인 지니어스법과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클래러티 법안의 상원 상정이 예상된다며 이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에 발행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명확한 규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암호화폐 분야가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 암호화폐 관련 우호적인 소식들이 확산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 ETF 출시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프라 구축과 이 비트코인을 누가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 다시 말해 커스터디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비록 사설이긴 하지만 블랙록 등 세계 최대 투자 회사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코인베이스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대 운용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KB국민은행과 해시드가 출자한 한국 디지털 에셋 코다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코인베이스 프라임과 규모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보관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가상자산은 시중은행이 보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난관을 돌파해 가야겠죠. 이재명 정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붙이고 있죠. KB은행, 하나은행도 자사 브랜드 상표권을 다수 출원하고 있습니다. KB은행은 32건, 하나은행은 48건을 출원했고요. 카카오뱅크는 12건을 내놨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놓고 은행과 핀테크 기업 간의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연초 대비로 현재 거의 15%가량 올랐습니다. 지난 5일간은 대략 2%가량 상승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중동전쟁,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트럼프의 관세 분쟁 등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와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S&P 500은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했고요. 하지만 코스피는 21년 6월 하반기에 전고점을 뚫지 못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장 발전 중입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방송이어서 6월 가상 투자 수익률을 공개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51%고요. 참고로 미국 S&P 500에 투자하는 에이스 미국 S&P 500의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0.17%입니다. 저희는 매월 초 100만원씩 S&P 500, 미국 고배당 ETF, 금, 암호화폐 각각 30%, 30%, 10%, 30%, 그리고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도지코인의 n분의 1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6%씩이죠.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각 자산의 1월 초 가격은 이렇고요. 6월 28일 기준 가격은 이렇습니다. 각 자산의 상승률은 이렇습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 제일 수익률이 좋은 것이 금으로 12% 이상 올랐죠. 안 좋은 쪽이 암호화폐 분야입니다. 도지코인 제일 성적이 나쁘고요. 그 다음 이더리움 마이너스 33%, 솔라나 29% 순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비트코인은 연초 대비로 4% 올라서 암호화폐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죠. 자, 각각 매월 초 100만원 중에 이런 비율로 투자했다고 하면 총 수익은 마이너스 33만원, 그래서 수익률은 마이너스 5.51%입니다. 비교 차원에서 에이스 미국 S&P 500만 그런 식으로 투자했다고 하면 총 수익 마이너스 만원, 그래서 수익률은 마이너스 0.17%입니다. 올해가 반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반년 계속 이렇게 투자하면 어떻게 될지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